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 금융업종에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는 최근에 신규 상장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역시 그 현대중공업이 기업 분리를 했었죠. 그러면서 현대로보틱스가 결국 현대중공업 지주가 되는데요.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또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현대중공업, 현대로보틱스 이렇게 4개가 분리가 됐다가 지금 현대로보틱스가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로 이렇게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어떤 그 지주사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현대중공업 그룹의 어떤 지주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한 사업을 하면서 지주사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봇이라고 하면은 역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그 로봇 관련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요. 공장의 어떤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로봇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그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그 자회사들이 최근에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지주사들의 어떤 주가의 흐름은 역시 지수와 연관돼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기업이 분리되면서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지수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역시 추세적으로 좋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주인데요. 구상호가 현대로보틱스로 나오죠. 자, 보시면은 2017년 4월 1일에 설립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현대중공업이 분할이 되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몽준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자, 이렇게 그 국민연금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좀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흐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가인데 사실 지주사들이 거의 그래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약간 그 전망이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은 지수의 흐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그 지수가 저점에서 움직일 때 그때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매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큰 특징은 없죠. 역시 외국이나 기관이나 약간 매수하려는 움직임 정도 나오다가 말았는데 지금은 그 어떤 이런 지주사들 그리고 조선과 관련한 이런 종목들에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만한 그런 흐름들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현대중공업 지주죠. 지지부진한 흐름이죠. 지수가 사실 2018년 1월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조금 가는 흐름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쭉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수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좀 그 흐름이 좋을 만한 흐름은 아닙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이 엄청난 폭발적인 실적이 좋다거나 또 주가의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추세적으로 가기는 지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크게 이렇게 출렁이는 흐름만 아니라면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한 흐름인데요. 그런데 지수가 빠지면 결국은 이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의 흐름을 보더라도 6월, 자, 그리고 10월, 이랬을 때
지수가 빠졌을 때 이렇게 빠지는 흐름을 보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수의 흐름대로 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그렇게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가긴 좀 어렵고요. 지수가 버틴다. 뭐 그런 가정을 했을 때는 단기적인 매매 정도는 박스권에서 가능한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추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중공업 지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애매하다고 할까요? 그런 종목이에요.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주사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듯이 지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빠지면 결국 같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사실 뭐 잘 가는 그런 업종에 있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면서 관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수의 흐름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저점에서 움직이고 반등을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정도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지수가 확실하게 뭐 추세적으로 간다거나 그럴 만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장 주축이 되는 게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선업종의 어떤 그 업황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추세적으로 그렇게 아주 좋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도 살펴봐야 되고요. 현대중공업의 어떤 그런 흐름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수의 흐름이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중공업 지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